21세기 정보통신의 시대.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하고 고화질 영화도 단 몇 초 만에 내려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 광통신망 덕분입니다. 광통신망의 핵심은 바로 광케이블. 최근 인터넷 통신 시장은 메가급에서 기가급으로 변화하는 시점. 초고속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인터넷, 기가 인터넷의 필수인 FTTH 가정용 광케이블의 선두주자. We have partnering and since 2014 the product is good quality. 세계 최고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연간 10만 킬로미터의 광케이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 혁신으로 세계 최초 해킹 차단 광케이블 개발 성공. 광케이블에서 영역을 확장해 광센서 이용, 환경, 의료 분야까지 진출. 세계 광통신 산업 그 중심에 GOC가 있습니다. 이게 광케이블이구나. 와, 이거 뭐 색깔도 많고 엄청 얇네 이건. 와.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의 힘이 다해 박성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산업의 핵심, 광케이블인데요. 기존의 네트워크는 구리선을 사용했지만 이 광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정보 전달량의 15,000배 이상이 늘어나고 장거리 통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21세기 첨단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케이블로 글로벌 광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GOC를 만나봅니다. IT 선두국가인 우리나라,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 풍속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집 안에서 혼자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솔로다 보니까 집에서 TV도 보다가 재미없으면 영화를 다운받아 보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SNS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집안에 설치된 인터넷 광통신망 덕분인데요.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바로 보고 싶은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그 사이 친구들과 SNS로 소통도 합니다.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채 2분도 걸리지 않네요. 집안에서 인터넷을 빠르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운로드 받을 때 반나절씩 걸리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여러 편의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통신의 강점을 극대화한 곳, PC방인데요. 100여 대의 PC가 한꺼번에 작동되는 이곳에서는 통신장애 없이 인터넷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바로 광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광통신망 발달의 바탕을 이루는 광케이블은 광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이곳은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 육성 및 발전과 관련 업계의 성장을 위한 광산업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이곳에는 광산업의 역사와 광케이블의 다양한 부품들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광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되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빠른 속도와 대용량의 이런 게 아주 중요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는 광통신 분야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통신은 TV, 전화 등 통신의 각종 정보를 광섬유에 실어 전달하는 통신 방식인데요. 광통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바탕에는 광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광케이블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광섬유로 만든 케이블을 말합니다. 광케이블은 광섬유를 둘러싼 클래딩을 코팅한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구리선으로 정보를 전달했지만 지금은 빛의 성질을 이용한 광케이블을 사용하는데요. 무거운 수천 가닥의 구리선 케이블에 비해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를 이용한 광케이블은 빠른 속도와 많은 용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을 본다든지 대용량의 파일을 누구에게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러한 광섬유들이
여러분들 가정 내에 포설이 되어 있고 깔려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역 중계국까지만 깔려있던 광 케이블을 집안까지 연결한 인터넷망을 FTTH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통신의 혜택은 바로 통신의 원활한 고속도로 역할을 담당하는 광 케이블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빛고울 광주에 자리한 GOC 공장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광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광섬유 풀림기로 균일한 장력을 이용해서 광섬유를 풀어 공급하고 예열기로 피복층의 접착력을 높여줍니다. 냉각 수조는 제품 외관의 매끄러운 표면을 만드는 등 각각의 공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데요. 모든 생산 설비는 이 기업이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광섬유의 코팅 작업이 한창인데요. 색색의 광 케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12가지 색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광 케이블 설치 현장의 순서와 배열에 따른 색 구분은 국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약 16개 군 제품에 대해서 약 150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약 1200km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FTTH 인터넷망을 약 5,000에서 6,000 가구를 포설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광 케이블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광섬유 심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광 케이블 제품은 설치 현장에 따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광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케이블은 크게 우리가 집 안에서 사용하는 옥내용 케이블과 집 밖에서 사용하는 옥외용 케이블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옥내용 케이블은 이렇게 작은 종류의 케이블들이 되고요. 이런 작은 케이블들은 여기 안에 이렇게 광섬유들이 들어가 있는데 최대 12심선까지 12가닥까지 광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용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안에 광섬유가 288가닥까지 들어가 있는 옥외용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광 케이블은 이렇듯 사용하는 현장에 따라 규격과 크기가 정해지는데요. 구부림과 충격에 약한 광섬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광 케이블들이 보다 빠르고 많은 용량의 정보 전송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GOC에서 만들어진 광 케이블은 생산량의 75%가량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광 케이블 자체 브랜드로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 인도네시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멕시코, 홀란드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수출 물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GOC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 나라, 인도네시아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5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18,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플레이미디어사. 최근 인터넷 통신망에 대한 수많은 고객들의 문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인터넷, TV, 전화 등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사업을 몇 년째 GO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We have partnering and since 2014. The product is we have qualified it is good quality. We can deliver the good service to our customer. 최근 광 케이블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GOC의 광 케이블이 설치된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고단한 직장 일을 마치고 귀가한 가족들이 편안하게 TV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Karena pemasangannya juga langsung sampai di rumah. Yang lain mungkin sampai tiang depan saja. Kalau IndiHome kita langsung pasang sampai di titik televisi dan di sini.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둥에 위치한 GOC 공장을 찾았습니다. 광 케이블 생산이 한창인데요. 아파트가 대부분의 주거 환경인 우리나라와 달리 단독주택이 많은 인도네시아는 지금 광 케이블 사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반도보다 8배 큰 인도네시아는
큰 규모의 광통신 시장이 예상됩니다. 이 생산 라인은 지방까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 커넥터 생산 라인입니다. 단면 검사 장비와 측정 장비를 통해서 국제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하고 빠른 대응과 최고의 품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제공하여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불량도 없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서는 케이블 교체 공사가 추진 중인데요. 기존의 구리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FTTH 가정용 광 케이블 사업을 총괄하는 업체는 국영통신사 텔콤입니다. 이곳 역시 GOC의 고객사입니다. Saat ini kami mengerjakan penggantian kabel tembaga menjadi kabel fiber. Alasannya untuk meningkatkan layanan PT Telkom kepada para pelanggannya. G2라 불리며 신흥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광통신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광통신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급성장 중인 인도네시아 광통신 시장에 세계 여러 기업이 참여했지만 승자는 GOC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 기후 특성을 고려해 현지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광 케이블을 개발해 현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Untuk kedepannya, saya rasa GOC ini masih dapat dipercaya untuk menjadi partner kami menyuplai kebutuhan kabel untuk produk IndiHome karena kualitasnya dijamin bagus dan kualitasnya saat ini masih yang terbaik di antara vendor-vendor yang lain. 세계가 인정한 GOC의 광 케이블. 과연 그 기술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측정실인데요. 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광 케이블은 이곳에서 제품의 두께, 크기 등을 정밀 측정합니다. 이 장비는 광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케이블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1.1mm에서 1.3mm 사이에 나오면은 합격이고 그 외에 벗어나면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광 케이블의 첫 번째 기술력은 바로 광섬유 손실을 최소화하는 케이블의 두께. 국제 규격과 광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합격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일정한 케이블 두께는 인터넷 속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술력 두 번째, 광 케이블의 내구성과 안전성. 광섬유 손실 검사 테스트기를 설치해 강도 테스트를 실험해봤습니다. 이 케이블을 양쪽에 연결을 해서 이게 손실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지금 충격이랑 압축 테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0.1dB 이하로 나오면 합격이고 0.1dB 이상 나오면 이제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광 케이블은 외부의 어떠한 기후나 상황에도 파손되지 않고 튼튼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강도 테스트를 위해 트럭을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0.0052dB. 충격이나 압축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실험한 결과 GOC의 광 케이블은 광섬유의 손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GOC 광 케이블의 또 다른 기술력은 아파트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는 광 케이블을 내장 형태로 건설 시공하는데요. 기존의 아파트들은 일일이 가정 내에 광 케이블을 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GOC의 광 케이블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가닥씩 각 세대별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일체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접속 함체가 있고요. 접속 함체에서 이게 한 선으로 내려오면 각 층마다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 있죠. 이 세대에서 인터넷 개통을 원하면 여기서 빼서 광 케이블로 그 각 인터넷이 제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존 케이블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일체형으로 제작한 GOC의 광 케이블은 시공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광 케이블은 시공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여기에 GOC 광 케이블의 기술력 세 번째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광 케이블 일체형의 커넥터, 즉 접속기가 시공의 편의성을 실현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이 UTP 케이블 가닥수도 많고 두꺼웠는데 지금은 더 얇고 또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한 번에 시공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컴퓨터가 연결된 거대한 망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도 광 케이블로 연결된 인터넷망 덕분에 가능한 건데요. 광 케이블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그에 따르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세계적인 광 케이블 해킹 사건이 발생. 해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계인의 현실적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색다른 광 케이블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GOC가 개발에 성공한 해킹 차단 광 케이블이었습니다. GOC의 광 케이블은 구부려도 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케이블을 약간 구부려진 상태에서 이 태핑 툴을 눌러주게 되면 새어나오는 빛을 이 장치가 감지하게 됨으로써 해킹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란색의 일반 광 케이블과 연록색의 GOC 광 케이블로 해킹 테스트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노란색의 일반 광 케이블로 실험한 결과 해킹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GOC의 해킹 차단 광 케이블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해킹을 시도하는 순간 화면이 끊어졌습니다. 해커들만 신호를 못 받게 된 것이요. Menurut saya bagus karena semakin zamannya modern itu banyak hacking yang masuk. Belakangan ini pendengaran saya banyak permasalahan yang seputar hacking, terutama mengenai internet sih. Jadi kayak mulai dari account atau segala macam dan juga mengenai optical cable juga. Alat ini sangat-sangat bagus karena 세계가 인정한 광 케이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광통신 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GOC의 박인철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GOC 박인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광 케이블 쪽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신 겁니까? 전공이 전기공학이었고요. 그 LS 산전에서는 기술 영업 파트를 맡아서 기술 영업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들이 거의 만들고 있었죠, 광 케이블을. 굉장히 기술이 좀 폐쇄적인 기술이어서 처음에 그 기술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처음 개발했을 때는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죠? 보통 저희가 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좀 짧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을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꿈에서도 나타나고, 네? 그리고 잠도 그렇지 안 오고, 새벽 2시에도 깨서 설비도 돌려보고, 또 4시에 깨서 돌려보고, 거의를 케이블 설비를 안고 잤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대표의 창업 신고식은 고달팠습니다. 사업 초창기 시절 개발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도 원인을 모르는 완전 초보였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없었죠. 공장에서 수식하며 간이 침대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 케이블 제품 연구 개발을 하다가 새우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희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3일 만에 생산해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그것도 대기업의 70% 수준으로 그게 저희가 납품을. 가격이 70% 수준인 겁니까? 대기업의 한 70%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격 경쟁력을 또 낮출 수가 있었죠? 대기업인 들어가는 직접비나 간접비들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한 거죠. 2007년 당시 광통신망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인터넷 보급률이 80%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기반 시설인 광케이블 업체들이 호황을 이뤘습니다. 이때 GOC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을 개척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안정기에 들어가셨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죠.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12년까지 그 FTTH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분명히 우리 쪽의 산업이 한계가 갈 것이다. 계속 저희는 해외로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국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호황기 일대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간 사업 이후의 전망을 두고 고민하던 박 대표는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시야를 넓혔습니다. 당시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해외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 매년 4개에서 6개의 해외 전시회를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광케이블 연구 개발에 투자해 세계 광통신 시장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걸림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는 나라 자체에 보면은 사람들이 좀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제 한국의 지금 현재의 스타일로 막 밀어붙이다가 또 자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FTTH 사업을 시작을 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내 광통신 시장이 호황기인 2012년 설립한 인도네시아 GOC 공장. 박 대표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광케이블 호황기인 5년이 지난 후 수많은 광통신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해외로 진출한 GOC는 광케이블 산업에 들이닥친 위기를 기회로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복 생산지인 완도에서 GOC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은 어민이 전복 양식장으로 출발합니다. 어민은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오늘의 바다 온도와 용존 산소량을 체크합니다. 전복 양식은 바닷속 환경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 환경은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GOC의 수질 센서기는 이러한 바닷속 환경, 즉 온도와 용존 산소량을 실시간 체크해 곧바로 어민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복은 다시마나 미역을 먹고 사는데요. 용존 산소량과 온도 변화에 따라 먹이 공급의 시기와 양을 조절해 줘야 최고 품질의 전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달된 바닷속 정보에 따라 전복의 출하 시기와 관리를 결정합니다. 바닷속 상태를 미리 체크해서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 상황을 미리 알게 돼서 성어는 조기 출하하게 되고 치어는 방류하는 등 어족 자원을 보호합니다. 바다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와서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자꾸 들어올리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주 와서 볼 수 있는 게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100마리 중에 한 10마리 정도는 1년에 죽는다라고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키우고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닷속 환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수질 센서 덕분에 예방과 대책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존산소가 많이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산소량이 많이 기 때문에 사람도 밥을 먹으면 열량을 소비하듯이 전복도 밥을 먹으면 열량을 소비하니까 이제 저희가 밥을 약간 굶기는 어떤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온이 많이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지표면에 가까운 데는 더 따뜻하기 때문에 그물을 더 바닥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GOC에서 개발한 수질 센서기인데요. 해상 전력 공급 문제를 태양광을 통해 해결. 전복 양식장 24곳 중 5군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학 용존 산소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본인 어장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5초 간격 또는 5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집이나 육상에서 수질 환경 정보를 알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호 씨는 어업 분야의 광 센서를 접목해 스마트 어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지호 씨의 광기술연구소는 새로운 광 센서 기술 개발에도 매진 중인데요. 피를 뽑지 않고 손가락을 올려주면은 혈당 측정치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는 제품입니다. 광기술을 활용한 혈당 측정기로 손가락을 기기에 올려두기만 하면 저절로 혈당이 체크됩니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제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꼭 혈당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푸드 스캔을 한다거나 다양한 항목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로서 모바일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광 센서, 광 케이블 앞으로의 발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광 센서에서는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글로벌 탑 10에 진입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예, 앞으로도 정말 세계 탑 10에 들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창업 이래 17년 동안 매주 열리는 임원회의. 지호 씨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성장의 원동력인데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 수출을 통해 양호하게 성장을 해왔으나 국내 광 케이블 시장은 포화 상태로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따라서 국가별 인증 획득을 위한 투자와 관련국의 파트너 발굴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 인내와 끈기, 창의력, 도전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좋은 특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광 센서의 경우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하고 도전정신,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멀리, 보다 힘차게 광 케이블로 정보통신 고속도로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지호 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호 씨, 화이팅! 세계 자동차 산업의 거대 시장, 까다로운 중국 시장을 장악한 메이드 인 코리아의 힘. 스마트 기기를 차량과 연동하는 스마트카 운영의 핵심 기술. Basically, Motrax is capable of finding the local map provider, which is feasible for the users.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한 스마트카로 해외 시장 개척.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우뚝 선 도전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줄 아는 자,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 자신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